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여러분, 돈을 부르는 말버릇 계속해서 영상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그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고 계신가요? 이제 어제 댓글에 강리치님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라는 그런 댓글이 남겨져 있어서 저도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상 잘 보고 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힘을 받고 있다 이런 댓글이 저한테도 굉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뜨거운 응원 댓글 저에게는 진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랑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돈을 부르는 말버릇 중에서 성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성공을 할 때는 실패가 반드시 따라붙는데 실패도 모두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4장이고요. 113페이지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런 글자를 딱 이렇게 딱 써놓고 딱 보면 돋보기를 딱 들여다보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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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농담이죠. 네. 돋보기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글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저 인간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필라멘트로 실용성 있는 전구를 만들었죠. 이 전구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건 너무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에디슨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저 1만 가지의 잘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너무 멋지다. 에디슨에게 성공이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경영의 신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똑같이 말했대요.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자, 실패는 거기서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이고요.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그간의 실패는 모두 커다란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말버릇에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입사원이 그 신입 스타일리스트 A씨가 있어요. 근데 업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 막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다가 옷에 주스를 확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악이야. 재수가 없네. 라고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최악이야. 좋아하는 원피스가 완전 망가져 버렸네.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나는 진짜 되는 일이 없나 봐. 이거 말고 달리 입고 갈 옷도 없는데 그래 내 팔찌 무슨 모임이야. 그냥 집에나 처박혀 있어야겠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얼마 후 또 서둘르면 외출 준비를 하다가 또 옷에 커피를 딱 흘렸을 때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쌓아가면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해봤자 시간 안에 갈 수도 없으니까 포기해. 딱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니까 의욕을 점점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같은 신입 스타일리스트 B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역시 서둘러서 막 외출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옷에 주스를 흘린 거죠. 그러면 그녀는 다행이다.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나가기 전에 실수로 옷에 딱 주스를 흘렸기 때문에 갈아입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긍정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탁자 끝에 컵을 올려놓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서두르지 않게 10분 전에는 준비를 마치도록 해야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그녀는 이렇게 짜증스러운 기분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스타일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스카프를 탁 메고 모임 장소로 간 거죠. 그랬더니 한 패션지 편집장이 딱 그 눈에 띄어서 딱 칭찬을 하게 된 거예요.
좀 밋밋한 옷이었는데 거기에 스카프를 매치하니 멋있네요.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인기스타의 스타일리스트로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B 씨는 실패의 경험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었고 어떻게 됐어요? 성공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일어난 일은 완전히 똑같지만 시작은 다르지 않았지만 어떤 말을 딱 내뱉고 이거는 말을 내뱉는 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어떤 생각을 해서 입 밖으로 말을 내뱉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실패는 여러분 좋으세요? 누구나 싫어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냥 그래 난 실패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냥 그래 실패했어 좌절만 한다면 실패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번에는 잘못됐어.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행동 방향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이러면서 좋은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서 배운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즉 성공으로 가는 계단에 한 걸음 딱 발을 내딛는 거죠. 자, 실패라는 경험 덕분에 이전의 나보다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항상 좋은 일만 사람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진짜 거짓말처럼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것을 좋게 바꾸느냐, 나쁘게 바꾸느냐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말길 바라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이 핸들을 자꾸 나쁜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막 스스로를 막 나쁘게 막 몰아가면 진짜 어쩔 수가 없이 탁 절벽에 툭 떨어져요. 근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이건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줄 중요한 부분이야. 이건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줄 중요한 부분이야. 실패해서 배우래요. 실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늘 좋은 경험을 하고 점점점 멋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기꺼이 맞이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건져내고 실패해서 이렇게 배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마냥 제가 막 상승곡선을 타고 인생에 탁 올라갔다면 제가 더 많이 성공을 하거나 제 내부에 있는 어떤 조금 더 갈고 닦아야 할 어떤 부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저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굉장히 발달을 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감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 이런 거를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장점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술적이고 감각적이에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나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경제적인 실패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이겨내지 못하는 실패,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실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실패 덩어리를 저는 막 진짜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게 달라짐을 느끼냐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40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46세, 45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만 이래?
꺼졌다가 다시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응? 이러면서 굉장히 이 원인이나 이 탓을 밖에 있는 상황에 밖에 있는 것들로 탓을 돌렸다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안 좋은 일이 딱 벌어졌어. 이전에 내가 진짜 막 견딜 수 없이 참고 힘들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몰라요. 내가 왜 이 부분에서 뭐가 실수였지? 이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게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부분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탁탁탁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내 모습만 보고 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외부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내가 정말 이게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더 행동에 어떤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감정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을 감정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에게 더 큰 화로 딱 나한테 부메랑처럼 딱 오게 만들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한다는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나한테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구나. 내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갔을 때 진정 이 문제는 나한테 왔을 때 다음에는 가볍게 그냥 작은 돌부리를 툭 하고 건너뛰는 살짝 점프해서 건너뛰는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게끔 나한테 계속해서 숙제를 내주고 훈련을 시켜주는 거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내 안에 있다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 실패를 한 데 있어서 원인이 무엇일지 그래 내 안에서 그래 100% 실패는 나한테 원인이구나 라를 먼저 인지를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를 하지 않게끔 내 자신을 제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만약에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한테 내 인생에 딱 펼쳐졌을 때 저는 두 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 너무나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그 고통은 나로 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고통스러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고통스러움도 조금 더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딱 핸들을 바꿔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실패는 내가 정말 나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걸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에게 성공으로 가는 한 계단은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하듯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도 정말 지금도 배워가 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에 돈을 부르는 말버릇 속에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역전의 말벗을 딱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역전이 된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불행을 불행이 막 끌어넘쳐, 막 내 주변에. 이걸 딱 끊어내고 기회를 딱 끌어당기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경마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예상을 해도 한 번이야 맞추겠지만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맞추기란 천문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을 때는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불행이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천문학적 확률이 그 사람에게 생길 까닭은 없는데 그 사람의 불행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본인이 불행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해요. 불행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말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히토리 씨가 이야기했어요. 자, 불행을 끊어내는 마법의 말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정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너무 좋죠? 제 마음속에 깊이 정말 지금 이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지금 마음으로 울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행복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정말 불행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 이 불행을 끊어내봐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바꿔보는 걸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안 좋던 일도 생각하던 일을 막 끊어낼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말 그 일이 기회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알아차린 덕분에 그래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니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그 마유미 씨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을 입버릇처럼 계속 되뇌면서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침착해지고 냉정함을 되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알아차린 덕분에 그래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니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씩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우리는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당연하고 실패해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하고 몇 번이나 되뇌면서 곧장 힘을 내서 일어나도록 해봅시다. 자, 실패는요. 좋은 기회가 되어 당신을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정말 저도 사실 실패를 했을 때 너무 절망에 빠졌었거든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옳다병에 정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병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도 쉽게 떨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실패는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구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저에게 자꾸 찾아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서글픈 생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막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들떠서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내게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하고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인간이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조금은 불쌍한 생물인 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게 막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막 인생의 굴곡에 막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막 타고 막 올라가. 이렇게 진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막 진짜 엘리베이터를 슝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에 딱 가 있어. 그럼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어. 미쳐 막 내가 왜 그랬지, 어떤 일 왜 이 일은 왜 일어나지, 이 사건은 왜 그렇게 됐지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신나는 일이고 뭐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요? 아니죠. 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 계기가 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과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일을 맞닥뜨려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뭐 공감을 못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기회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깨달음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나한테 기회로 다가온다. 이게 바뀌어버린다. 이것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뭐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에 떨어졌다. 가고 싶던 회사에 불합격했어. 그리고 신상품 기획안이 통과하지 못했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고당했어. 이혼했어. 그러면은 언뜻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우주가 내려준 최고의 교훈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패란 우주가 우리에게 준 무한정 쓸 수 있는 프리 패스 티켓과 같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리 패스 티켓. 제가 어제 참 영상에서 그 아우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신세계 그 부회장 고현정 씨 전 남편이셨던 분의 이름을 제가 갑자기 순간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님과 헷갈렸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정재용 씨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재용이 아니라 정용진 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잘못된 이름을 말씀드려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세계 정재용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이셨어요. 그쵸? 네. 이것도 실패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배운 거잖아요, 제가. 그쵸? 헷갈려요. 솔직히 내 주변에 뭐 이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헷갈려요. 네, 그래서 실패해서 이제 무한정 쓸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을 저도 얻은 것과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패 엄청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인생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니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배우지 않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세상은 너무도 두려운 곳이 될 것이고, 무기도 없이 지도도 없이 맨몸으로 야생의 정글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기꺼이 실패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실패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내가 이 다음에 내 삶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새기면 그것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30대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면 진짜 별로예요.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잘 지내요? 하고 물어도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이렇게 답을 한대요. 그럼 그녀는 별로다, 짜증난다 라는 말버릇대로 별 볼 일 없고 짜증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첫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은 우수에 보내는 주문이라고 했는데 식당에서 속으로 아무리 카레가 먹고 싶어 카레가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므라이스 주세요 하고 주문하면서 그러면 오므라이스를 딱 갖고 오지 카레를 갖다 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 밖에 내뱉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말이 운이 트이는 말버릇에서 그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애인과 헤어져도 그리고 빚을 져도 그리고 누군가와 싹 다툼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건 뭐냐면 좋은 일을 당기는 말버릇으로 바꿈으로써 나한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한테 운을 팍팍 주는 말로 핸들을 좋은 방향으로 딱 틀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일이라도 최악이야 라는 말을 더욱 최악의 일을 끌어들이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라는 말대로 정말 최악의 말인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라는 불운을 괜찮아, 걱정 마 이런 말로 일단 이 말버릇으로 이 실패를 딱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분 전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로 최악인가? 정말로 짜증나는 일인가? 우선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쁜 말버릇부터 딱 끊어내는 거예요. 실패라는 불운을 괜찮아. 걱정 마 라는 말버릇으로 우리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걱정이에요. 친구의 일이 걱정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히토리 씨가 걱정이다, 염려스럽다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말 대신에 믿고 있어라고 말해주래요. 당신이라면 괜찮아. 믿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해져요. 그만큼 더 힘을 낼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걱정의 반대는 믿는다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그 믿어준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엇보다 큰 최고의 또 꺼졌어 이 카메라가 자꾸 꺼져요.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꺼졌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니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차일까봐 걱정이야.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야. 이렇게 막연히 걱정이라는 말을 떠오르는 것보다 자신감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서영이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서영아, 진심으로 믿어. 난 서영이를 진심으로 믿어. 이렇게 자신의 말을 넣어서 땡땡땡에 넣고 이제 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는 거예요. 서영이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맞아. 서영이를 진심으로 믿어. 아니면 나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나를 진심으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 자신에게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자, 이번에는요.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따뜻해요. 네, 저는 좋아하는 게 이런 퍼 베스트거든요. 퍼 베스트인데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너웨어를 입고
이 퍼 베스트를 딱 입고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날씨가 따뜻한 덕분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런 패션으로 다닐 수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자,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늘 기분이 좋은 사이토 씨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맨날 좋은 건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분 상태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기분에는 상, 중, 하가 있어요. 하에 속하는 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은 일만 생기죠. 중에 속하는 건 보통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지요.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만 일어나지요. 어째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하곤 하죠. 당연히 보통 사람이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상에 속하는 사람은 늘 기분이 좋아요. 늘 이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겠죠? 자,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계속 멋진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은 우주도 늘 보살펴줘요. 기분 상태가 언제나 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 팍팍팍팍팍팍팍 눈에 잘 띄니 행운과 행복을 잘 전달하기도 쉽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토 씨는 일본 최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내놓는 상품마다 모두 히트 상품이 되는 등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행운만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바로 항상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래요. 저도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항상 늘 고민스럽고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사실은 저는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늘 행운만을 끌어들이는 이런 비결로 항상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한다면 자신이 모두 내놓는 상품마다 히트를 한다고 하니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딱 찰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상에 속하는 사람으로 저는 오늘부터 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에 속하는 사람, 늘 기분 좋은 상태, 늘 그래야지 우주도 저를 보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보살펴 준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자, 기분 망치기 달인의 공격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기분 망치기 달인은 누구예요? 나한테? 나 기분 좋은데? 막말을 막 던져. 그러면서 기분을 딱 망치는 사람들이죠. 자, 직장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내요. 동료가 제 험담을 하고 다녀요. 어린이 집 엄마들 중 한 명이 제 인사를 무시해요. 이런 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 언어를 쓰려고 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살을 확 내니 나도 모르게 불행 언어가 툭 나와져 버렸던 경험들을 모두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짜증나는 사람을 매도하다 보면 자신도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니까 대신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래요. 달인이네. 달인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유미 씨는 동료들은 마유미 씨와 동료들이 안 좋은 행동으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달인으로 부르기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분 망치기의 영역을 도달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인의 기분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되는 거라고 하죠. 반대로 그 기분이나 행동이 이해된다면 똑같이 기분 망치기 달인이 될 테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분 상태나 뭐 뛰어넘는 기분을 망치기 달인이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한테 기분을 망치는 딱 사람들이 딱 오면 달인이네? 이러면서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오늘도 상사가 소리를 질러대니 정말 짜증나 하면서 마지못해서 출근하기보다는 좋았어. 오늘은 달인의 기술을 어떻게 피해볼까? 딱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보는 걸로 딱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기분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즐기는 우리가 승리를 한 셈이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대가 불쾌하게 막 만들고 화날 만한 소리를 해도 가볍게 피하며 온화한 기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위의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에 누군가와 이렇게 뭐 트러블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죠.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바꿔서 하면 오, 달인이네.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분 망치기 영역에 도달한 사람이니 오호, 달인입니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분도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휘둘리는 그런 기분 망치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 제 책이 나와요. 제 책이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배운 말버릇 중에서 아주 쉽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렸을 때와는 달리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을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발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쉽게 좋은 건강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말버릇에는 컨디션이 아주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뭐라고요? 컨디션이 아주 좋아. 자, 보통 사람들은 컨디션이 100% 좋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이토 씨는 60%로 정해두고 아주 좋을 때를 60%로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토 씨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병을 달고 살았는데 의사들이 매번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는 말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한 사실을 깨달았대요. 결국 죽지 않으면 튼튼한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네요. 죽지 않으면 튼튼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한대요. 몸만큼은 자신 있다. 그러면 무척 건강해 보였는데 일찍 이 히토리 사이토 씨보다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사이토 씨는 안 죽었다는 거죠. 몸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사이토 씨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면 건강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좋아요 하고 말하면 점점 아주 좋은 상태에 가까워진대요. 자, 종종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가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서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들 상대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최고예요. 하고 말하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엇이? 기적이요. 저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저 이 책 읽고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살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왜 가족들에게 내 슬픔을 알리지 않는 이유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나한테 더 크게 아픔으로 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차 건강한 것도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은 안심을 시킨다면 나한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저도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큰 일이 있었어. 근데 내 주변에 알리지 않고 내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해 나간다면 나한테는 또 그 문제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내 불행을 막 알려. 그러면 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침투해가지고 나한테 불행한 일로 자꾸 엮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불행이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끊어내고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 요즘 너무 괜찮아. 아주 완전 환상이야. 사는 게 아주 멋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행한 일이 나한테 지금 딱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상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한테 딱 우주에서 딱 계속해서 갖다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몸 상태가 60%만 좋아도 아주 좋아! 라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멋진 기적이 일어날 거래요. 자, 언젠가 사이토 씨가 제자들과 있을 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업상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전화 내용이 그랬대요. 근데 사이토 씨는 뭐 곤란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상냥하게 상대방에게 대처할 방법을 아이고 대처할 방법을 딱 일러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사이토 씨가 딱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이렇게. 근데 이 한마디가 또 완전히 막 사이토 씨의 멋진 모습을 한번 감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자기 긍정의 힘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긍정의 힘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긍정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의 힘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평소에 행복도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긍정의 힘이 작으면 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대요. 그러면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니 평소에 행복지수가 무척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긍정의 힘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장점마저도 내가 갖고 있는 부정으로 확 잠식해서 거의 진짜 이 부정이 90%가 그 10%를 탁 먹어 삼킨 거죠. 아니 내가 90%의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의 그 부정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긍정을 확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 긍정이 굉장히 낮으면 의욕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이 훗날의 일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나한테 현재로 당겨와서 미리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항상 불안 상태로 되니까 꿈도 맨날 악몽을 꾸고 저는 분명히 꿈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걸 저는 요즘 느껴요. 네. 제가 불행한 생각을 했을 때 불행한 꿈이 나오고 제가 갑자기 그 불행한 생각을 한번 끊어내보자. 저도 이런 책을 많이 읽으니까 끊어내보자 해서 말을 계속 긍정의 말을 딱 싹싹싹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긍정적으로 꿈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경우에 속하는 거지만 저는 그거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정하는 거일수록 꿈까지도 막 부정적인 꿈을 꾸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자기 긍정이 약한 사람일수록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크게 나쁘게 작용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니까 그 행복지수가 무척 낮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살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해. 그리고 쟤는 아우라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쟤는 되게 강한데 되게 강해 보여. 무서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고 매일매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늘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나를 정말 나에 대한 그 자격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낮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마다를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술을 마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놀고 이러는 것들로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렸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기 긍정의 힘이 낮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토 씨처럼 이거 정말 흥미진진해지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감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긍정의 힘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다 지겨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왜 막 그 안 좋은 상황을 막 끌어들이지 말고 어차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웃으면서 이거 아주 흥미진진해지는데 라고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할지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생긴다고요. 두근 이렇게. 그러면서 즐기면서 해결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즐기면서 내가 해결해 나가면 어때요? 자기 긍정의 힘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난 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도 있겠죠.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건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이 영상에서 또 얻은 교훈이 늘 좋은 기분으로 내 기분 상태를 늘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기분이 좋아 라고 외친다면 나에게는 분명 기적이 눈사태처럼 쏟아진다는 거, 눈사태처럼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또 한번 알게 된 정말 유익하고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알찬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버는 말버릇 저는 진짜 쉽게 접근을 했지만 저한테 오는 이 실생활에서 저한테 가져다 주는 건 진짜 반짝반짝 여기서 어마어마한 막 기적의 책이라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지금 순간이에요. 정말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정말 소중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이거 한번 또 해봐요.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행복과 에너지를 우주에 보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주에게 내 얼굴을 반짝이게 해서 우주도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반짝반짝 빛내면서 한번 생활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겨울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12월 1일이 되었죠? 네. 올해 마지막 달 우리 하루하루 기분 최고로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또 돈을 부를 말버릇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